지난 19일에 있었던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적폐 관련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발언이 이번 주 와서 갑자기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염영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권에 적폐 세력이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번 주에 들어서서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를 두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먼저 확인해 보시죠. 모바일에 그 규제가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알면서, 그리고 여기 이용자 보호와 가족 보호, 그다음에 게임 산업 보호, 그걸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다음에 부처인데 그 부분이 3년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정상화 안 되고 유저들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의 지인들, 그다음에 그들의 그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주는 댓글 부대, 이렇게 네 박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폐가 있다. 게임계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모 정치인이 있다. 염영숙 위원장의 발언에 국회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게임업계의 적폐 세력, 대체 누구냐? 그게 누구냐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내긴 세력이 어디 누구입니까? 솔직한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러면 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아, 그럼. 자, 거론을 해도 되겠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전에 염영숙 위원장은 한번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는지 마저 들어보시죠.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제가 지금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박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한 이야기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도대체. 본인의 추측과 상상과 본인의 해석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명 거론하라서 했고요. 자, 전병헌 정무수석,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저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청와대에서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던 전병헌 정무수석,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염영숙 위원장에 대한 고소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전병헌 수석이 게임업계의 적폐로 거론되고 검찰이 적폐 청산으로 술렁이는 이 시점에 갑자기 검찰의 칼날이 전병헌 수석의 측근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전병헌 수석의 측근 사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병헌 수석 이름이 나왔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기자들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몸통이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병헌 의원이 한국 e스포츠 협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이 오늘 이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또 전병헌 수석이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 데리고 있던 보좌관 3명도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검찰이 왜 했을까? 맨 처음에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롯데 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롯데 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 협회, 당시 회장이 전병헌 현 수석입니다. 당시 e스포츠 협회에 3억이라는 그 후원금을 냅니다. 그리고 당시 전병헌 의원 보좌진들에게는 상품권과 금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홈쇼핑은 왜 전병헌 의원을 그에게 후원금, 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에 후원금을 줬고 보좌진에게 금품을 제공했을까요? 그 당시에 전병헌 의원은 그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자, 수석을 둘러싼 이 롯데 쇼핑의 의혹,
일단은 펄쩍 뛰었습니다. 입장을 밝혔죠. 네. 재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기자들이 저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후에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 롯데 홈쇼핑 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2015년 당시에 이 롯데 홈쇼핑과 관련된 사건, 재승인 관련 사건인데 이게 지금 당시에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그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 롯데쇼핑에서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강영구 대표는 이 허위 공시를 했습니다. 일부러 임직원들 처벌받는 걸 숨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뇌물을 주면서 공무집행 방해, 심사를 좀 방해했던 부분도 있고 또 증거인멸을 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네. 이 사건을 다시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둘러싼 롯데 홈쇼핑 의혹은 과거에도 한 차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반년 만에 그것도 검찰이 속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현 정무수석을 향해서 칼을 겨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검찰은 일단 롯데홈쇼핑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 그러니까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진들이 금품 수술한 내용을 지금 수사를 착수한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서가 작성이 되고 이 내용이 진행이 되면 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를 지금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피해자를 입건을 했고요.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롯데쇼핑에서 이 보좌관들한테 줬던 뇌물을 내지 어떤 다른 어떤 업무 방해라든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막 그렇다면 사실은 전병헌 수석까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전병헌 수석이 몰랐다면 뭐 사실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일단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수석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게임 업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에 그 방송이라든가 게임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미방위, 문방위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네.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해서 그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나섰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게임 업계에서도 그 전병헌 의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여명숙 그 게임을 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완전 얼토당토 없는 얘기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일단 전 수석이 그 고소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칼을 쥐어들까? 저는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금 집권 1년 차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정무수석에게 칼끝을 겨누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지금 들고 있는 패가 많구나. 네. 그 생각이 지금 추정을 해볼 수 그 있습니다. 부분에서요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이 변창훈 검사의 자살 사건도 그렇고요. 검찰 내부에서 지금 정권의 하명 수사 그러니까 정부의 하명,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지금 적폐 수사에만 몰두한다는 그런 볼멘 소리들. 자, 이런 것들을 좀 뒤집기 위해서 청와대 쪽을 향해서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칼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분석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그 시점을 좀 중시해야 되는데 변창훈 검사의 자살과 전병헌 수석에 대한 이 수사는 이게 완전히 별개의 사건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엮여있는 사건 같다라는 것이 검찰 내부 일부 선수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변창훈 검사의 자살은 6일이었습니다. 근데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가 그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7일이었어요. 변창훈 그 검사가 자살하자마자 전병헌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면서 검찰 내부가 엄청나게 동요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왜 동요하냐면 적폐 수사 좋다. 적폐 수사 좋은데 이 지금의 적폐 수사는 청와대 하명으로 너무 무리하게 하는 적폐 수사, 너무 한쪽에 편향된 수사다. 그러는 수사로 인해서 결국 한 검사가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뭐 여론이 약간 형성되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폐 수사를 하는 그 수사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편향되지 않았다. 우리는 뭐 죄만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도 이제는 우리가 치는 모습을 보여야지 수사팀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전병헌 수석에 대한 이 수사가 급작스럽게 원래 뭐 지고 있던 카드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7일 날부터 이제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명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실명을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여 위원장이 실명 공개했잖아요. 근데 실명 공개했는데 왜 호통을 칩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휘두르는 칼은 양쪽 날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